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꽉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전화 1544-8520으로 함께하시면 궁금증 말끔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로 시장의 흐름에 관심 가지고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행복한 재테크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시장의 흐름과 그 다음에 나의 맞춤화 전략들 한번 준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재테크 준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드려야겠죠. 첫 번째 소식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뭐니 해도 아파트다. 아파트가 빌라보다 낫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이 공식이 깨지고 있다고요? 이게 네. 어떤 얘기인가요? 자, 얘기 좀 알아볼까요? 네. 자, 강남 3구 빌라가 강북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 오. 자, 이런 뉴스. 자, 우리 참여자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의 핵심은요. 자, 아파트 가격,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핵심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포인트는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최근 10년간은 사실 최근 10년간은 강북 아파트와 또 강남 빌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크지 않았는데 최근 5년간 상승률을 보자면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의 빌라 상승률이 강북의 아파트 상승률을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자, 내용의 시사점은 뭘까요? 내용의 시사점은 지금 우리는 입지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입지가 상품 두 개를 구분을 하자면, 자, 입지가 극단적인 예시로 우리 강남과 강북이 있어요. 자, 상품으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있다라고 구분을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입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핵심지와 또 그렇지 않은 비핵심지를 구분을 했었을 때 전에는 사실 아파트를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즉 상품이 무엇이냐가 이슈였다는 거죠. 지금은 입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거는 입지도 핵심지인데 상품도 아파트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그 다음 차선책이라면 입지는 강남, 즉 핵심지, 강남은 예시입니다. 자, 상품은 아파트가 아니어도 비아파트를 선택하더라도 입지를 골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 3월 24일 날 토호제 확대 재지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었었죠? 강남 3구에는 아파트를 매수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그리고 실제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규제가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비아파트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의 빌라 쪽에는요,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다? 어떤 부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핵심지란 뜻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주고, 그리고 충분히 수요가 실수요가 되는 것이죠. 왜? 모두가 다 강남 3구 30억대 아파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직주 근접, 업무에 가까운, 업무지구에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전세가가 맞춰지고 실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그러한 윗지에 위치한 빌라들. 그 다음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요즘 재개발의 시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가능성에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는 곳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인 어떤 노후도 요건을 갖추어서 조금씩 이렇게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이러한 빌라들, 상당히 시장 참여자분들은 관심 가지고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 상구 빌라가 강북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라는 빌라 시장의 소식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경기 김포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라인이죠.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서부 지역에 정말 큰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자 2기 신도시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우리 철도교통 드디어 예비 타당성 통과를 했어요. 자, 예비 타당성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이 지금 됐다는 그 심의가 통과되었다는 의미죠. 자, 포인트로 보면 서부권 광역철도 상당히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자, 장기에서부터 자, 인천 계양들 지나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자, 요렇게 그리고 GTX B 노선을 함께 경유를 합니다. 그러면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가 이제는 서울역과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Y자 노선이 완성이 될 수 있죠. 사실 부동산에 있어서 교통 너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 공급을 중심 업무지고 또 도심의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우리 광역철도의 확보는 너무 중요하죠. 즉 교통이 원활하게 되면 그만큼 앞으로의 기대감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니까 시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2기 신도시 그리고 이후에 3기 신도시를 준비하더라도 접근성, 철도교통, 도로교통의 확충 앞으로도 매우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지금도 준비 단계이지만 교통망이 확충된다면 이후에 시세를 포함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기대감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비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편안하게 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물레동 6가 물레 베어스타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매도하고 영종도로 갈까 하는데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영종도로? 네네, 아들이 영종도 살고 딸은 마곡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여유 자금은 한 1억 5천 정도 있는데 이걸 보태서 서울권 상급지 갈아타기도 만만치 않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젊으신 것 같은데 네네. 독립한 아드님, 따님이 이렇게 있으시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양평 쪽에서 물레동에서 영종도로 들어갈까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지고 계신 곳이 물레동, 물레동 6가, 그렇죠? 네네. 물레 베어스타운 맞으세요? 네네. 네. 자, 보면 우리 좀 찾아볼게요. 자, 물레 베어스타운. 네, 지도 보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물레 베어스타운이라고 하셨는데 이 영등포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호재가 있잖아요. 이걸 두고 과연 영종도로 가는 게 맞는 선택일런지 지역 분석 통해서 답을 드릴게요. 네. 자, 답을 먼저 드리자면 사실 영종도에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아드님이 계셔서일까요? 네, 맞아요. 자, 가시는 거는 좋은데, 자, 집을 팔고 가시는 것보다는, 자, 전세 또는 임차로 가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지금은 투자는 서울과 또 직주 근접이 좋은 곳에, 그리고 실거주는 투자와 분리해서 서울 외곽, 경기도 외곽에 하셔도 이 부분은 괜찮아요. 하지만 직접 매수, 즉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서울 중심권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물레 베어스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교통은 상당히 좋아요. 우리 양평, 영등포구청 또 지금 안양천도 가깝고요. 또 건너면 또 바로 우리 목동 쪽입니다. 자, 봤을 때 하지만 단지가 좀 크지를 않아요. 우리 물레 베어스타운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아마 해당 요 정도 가격 현재 아마 대략
9억에서 10억 선 요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1억 5천에 추가 자금으로 아파트를 갈아타는 부분들은 아마 찾다 보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사실 너무 잦은 갈아타기 혹은 조금 애매한데 입지를 상급지로 올라서 갈아타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꼭 갈아타야 되는 부분들, 또 아파트 갈아타게 되면은 복비 나가죠, 세금 또 취득세 또 이런 부분들 세금 경비 처리하다 보면 사실 뺄 거 빼고 나면 명확하게 목표 또 목적물 즉 갈아타야 되는 아파트를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지금은 13억 이상, 15억 이상 아파트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조금 주춤하거든요. 지금 10억대 전후 사실 그 아래 정도 되고 있는 서울 중심권 또는 또 경기도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들 움직임들도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첫 번째 영종도로 가시는 부분들은 임차로 가시는 거고 거주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권유드려요. 자, 그리고 1억 5천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따님이 마곡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마곡 쪽에 우리 1억 5천 정도의 자금으로 우리 투자를 해볼 만한 곳들이 있어요. 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나중에 자녀 증여용으로도 좋고 또 매수를 한 이후에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보면 우리 마곡 쪽 가까운 데 보면 우리 마곡 단지들이 쭉 되어 있어요. 마곡역 가까운데. 자, 마곡역 가까운데 보면 지금 마곡 13단지라든지 요 바로 건너편 쪽 보면 지금 주택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모아타운 형태로 최근에 확정지가 되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 즉 관리계획 고시 단계 쪽에서 한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너다 보면 바로 어떻죠? 마곡에 있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들이 바로 큰 대로변을 하나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 5천 정도의 자금이면 충분히 이런 지역도 검토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영종도로 가는 부분들은 임차로 가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억 5천에 소유 자금이라도 입지가 또 중요하니 서울에 아파트 단지가 모여져 있는 따님 거주하고 있는 마곡 쪽에 가까운 곳에 1억 5천으로 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지역 정보는 저희 세미나 와보시면 많은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애청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 들으신 대로 그렇게 재테크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상담을 네.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사당동 그 우성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14년 정도 살았는데 여기가 좀 리모델링 한다고도 해서 네. 집을 매매를 하고 움직여야 되나 언제쯤 매매를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리모델링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과연 네.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런지 네. 사당동 우성 아파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당 우성 가지고 네. 계시다고요. 네. 네. 자, 우리 14년이면 오래 가지고 계셨다.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내용을 좀 보면 사당 네. 우성 2단지, 3단지 지금 통합 리모델링 이수 급동 네. 같이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 사실 지금 네. 오래 기다리셨지만 네. 바로 리모델링을 시행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좀 많이 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벌써 우리 포스코 아마 포스코에서 이미 지금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이 최근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네네. 우리가
네. 지금 보유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봤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고 통합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현재의 시세에 대비해서 앞으로가 더 오를 수 있을까? 오를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네. 네, 기대감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당 우성 3단지, 2단지, 또 극동 통합 리모델링을 한다면 전체가 지금 대략 한 3,500세대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세대수가 조금 늘어나죠. 일반 네. 분양 임대까지 합쳐지면 대략 한 네. 3,900 얼마, 한 4,000여 세대까지 늘어날 거예요. 자, 네. 그렇다면 분담금의 이슈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주변의 시세보다 리모델링 이후에 완성 단계 이후에는 그 기대감, 시세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느낌, 기대감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사당동 쪽은요, 지금 역세권 재개발, 또 사당 15구역, 또 이수역 재개발, 또 주변에 이 네. 최근에 재건축하다가 늦게 이제 시동 걸렸던 또 네. 동작 사당의 센트럴 이런 부분들 네. 지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데 네. 보면 이제는 시세가 20억 정도를 넘어서는 저 완공 이후에는 지금의 10억대 중후반의 느낌에선 더 20억을 넘어설 수 있는 시세 차익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근데 요즘에 트렌드를 좀 보자면요. 이미 완공된 이후의 시세가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된 조합 설립인가 또 사업 시행인가 어느 정도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주변 시세의 일정 부분 이상이 반영되는 것이 정확하게 계단식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부분들로 개발 호재, 지금 좋은데 앞으로도 더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 매도 타이밍이라는 건 지금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더 네. 구체화되는 실현 단계, 실행 단계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시세 차익을 보시는데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아파트래요. 계속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